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에 대해서 함께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번에는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독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독은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행위 중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중독은 사실 공통된 과정을 수반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든 중독은 쾌락에 대한 기대와 쾌락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쾌락에 대한 기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독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전제하고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한번 마약을 사용해 보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50% 이상,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한 번쯤은 어떤 경험인지 궁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 행동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중독자들이 또는 이런 물질이나 행동을 해본 사람들이 이상 경험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에 혹해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상 경험은 환각, 황홀감 등의 경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아주 단순한 어떤 효과에 대한 기대가 여기 수반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커피를 마신다거나 또는 술을 마신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마약 등을 했을 때 에너지나 창의성, 의욕, 즐거움, 또 흥분과 같은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중독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태, 즉 우울, 불안, 긴장감, 외로움, 지루함 등의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거나 회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이 중독 활동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 또는 이 중독 행동을 했을 때 신체 그리고 정신적인 각성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스릴을 제공하는 그러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에너지가 넘치거나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새면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다른 활동을 하는 그러한 매개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반면 정신적인 이완을 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마음이 좀 릴렉스해져서 이완돼서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이완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좀 상호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실제로 효과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물질을 사용하면 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좀 더 잘 형성하고 또 사회성이 좀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소심한 성격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행동 양상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술을 마신다거나 또는 중독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중독은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써 실제로 쾌락을 경험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우리는 공부에 중독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독되기 힘든 이유는 많은 경우 공부가 즐겁고 재밌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중독은 동일한 경로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독 행동이 시작되면 그것이 점차 일상화 또는 일반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와가지고 술자리를 빈번하게 갖게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술을 자주 마시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또 술을 함께 같이 마시는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자주 빈번하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자극이 촉발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술 생각을 하게 하고 특정한 장소를 간다거나 또는 행사 등등에서 술을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 MT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술을 챙기게 된다거나 또는 술과 관련된 그러한 활동, 뭐 술게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것이 술을 찾게 되는 또는 준비하게 되는 촉발인자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중독이 점차 다양한 개인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일면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즉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일과 공부를 시작하거나 또는 끝내는 신호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술을 마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술을 마신 후에 속마음을 좀 더 잘 터놓게 된다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고 힘든 일 후에 힘든 어떤 업무를 마친 후에 함께 회식을 한다거나 술자리를 갖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고 근데 이런 사회적 기능이 점차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없을 때도 자신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는 또는 완화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 일, 공부 등을 시작하는 그리고 끝내는 신호는 어떤가요? 많은 흡연자들이 과제를 시작하거나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담배를 피고요. 또 심지어 식사를 끝난 다음에 담배를 또 피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담배를 처음부터 찾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술 같은 경우는 잠을 자기 전에 술을 한 잔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또 개인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이러한 행동이 이 내적 그리고 사적인 좀 전에 얘기했던 비사회적인 그러한 역할로 또 활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기능이 강화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외로움, 지루함 등을 해소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중독 행동, 술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관계나 또는 즐거움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하기보다 이제는 술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기보다 요즘에는 혼술을 하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술자리를 찾는다거나 또는 술과 관련된 음주와 관련된 비용을 처리한다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술의 양을 조절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피하기 위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이런 혼술 문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점차 중독 행동이나 이 물질의 효과가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즉 이것을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전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중독 행위를 한다거나 더 많이 물질을 사용할 때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내성인 것입니다. 내성이 쌓이게 되면 실제로 더 많이 그리고 또 더 오래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독 행동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차츰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가 심화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금단 증상이고, 금단 증상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런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불편감입니다. 그것이 더 심화될 뿐더러 스트레스와 관계상에서 일어나는 갈등 등이 더 심화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중독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 등이나 경험들 그리고 또 지식 등이 쌓이게 되면서 더 많은 자극들이 충동을 유발하는 갈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갈망을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여러분들 생각에도 더 벗어나기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어렵게 이 중독으로부터 또는 중독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의 함정은 한동안 이러한 행동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촉발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재발하는 그런 경향이 크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얘기한 중독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중독의 과정은 점차 이런 행동 또는 물질 사용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초기에 쾌락을 얻고자 하는 기대와 충동으로 중독은 시작되지만 그 끝에는 중독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중독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이런 생활 속의 손상을 잊기 위해서 강박적인 중독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독 행동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개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직업, 학업,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가 손상이 되고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손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뿐더러 건강, 심리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중독 치료를 위한 비용을 이 사회가 감당해야만 하고요. 또 직장에서는 여러 측면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작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독 행동을 또는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롯되는 이런 결근이나 또는 여러 어려움, 갈등 등이 이 일터에 또는 직장에서의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중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심지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은 결코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용기와 내가 과연 중독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용기와 지지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만 한다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결단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데요. 당연히 처음부터 끊고자 해서 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독 행동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쯤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을 바로 지금 내리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중독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작해서 중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